음, 동혁, 강동혁 군, 네, 음, 요즘 고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동혁. 시험 기간이 돼서 열심히 하기로 했나? 네. 그래. 동혁이는 이 장자 수업 책을 좀 읽어봤나? 제출하려고 학교도 찾아봤는데 도서관에도 없어서 못 읽었어. 그래. 오늘 수업을 잘 듣도록 해보자. 음, 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 강신주라고 하는 우리나라 철학자의 이 장자라고 하는 고전을 강의하는 강의록이야. 이 장자 수업은 EBS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이고 EBS에서 지금 얼마 전까지 수업 이그 대중 강연을 한 것을 바탕으로 이 책이 출판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아주 큰 관심을 끌면서 어, 진행된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EBS 프로그램이고 그 강의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음, 들어가 봅시다. 이 책의 저자는 강신주 박사인데 강신주 박사는 최근에 건강이 좀 이렇게 뭐 몇 년 사이에 크게 안 좋아져서 원래는 이렇게 그 날씬한 사람이 아닌데 약간 등치도 좋고 건강한 사람인데 최근에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아진 그런 다시 회복하고 강연에 나선 사람이야. 지금 56세 정도의 학력은 원래는 연세대학교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하다가 이 시대에는 어, 이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이 아주 극렬하게 있던 시절에 공대를 다니면서 실제로 공과대학 공부보다는 이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어, 지금 학생운동하고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어, 석사 박사를 철학으로 해서 철학 박사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딸 때 노자하고 장자의 사상과 관련해서 노장 사상과 관련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외래 교수 뭐 등등 여러 대학들의 대학 강사를 했었고요. 대학 강의를 하다가 대중 강연들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책도 많이 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강춘 박사의 책들이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지난 한 10년 정도 강신주 박사의 이 저자의 책을 읽기 시작한 게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래서 어, 장자의 철학, 공자맹자, 노자장자. 이거는 이제 공저여서 혼자 쓴 책은 아닌데 어, 여러 학자들이 공통으로 저술을 한 책이고요. 이 책도 읽었고 중국 철학 이야기 글쎄요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건 모르겠고 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요 책도 인상 깊게 읽었고요. 요 책도 이 중국 고전과 관련된 이런 책들을 동양 고전과 관련된 해설서들을 많이 낸 사람이고 철학적 시읽기의 즐거움, 철학적 시읽기의 괴로움 이렇게 해서 어,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시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평론집이 두 권이 있는데 이 두 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책으로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장자 읽기의 즐거움 망각의 자유 이 책도 괜찮았고요. 이 책은 잘 읽었는지 잘 모르겠고, 뭐 장자와 관련된 책들은 선생님이 거의 다 읽은 것 같아. 상처받지 않을 권리는 이 자본주의를 살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구조 안에서 개인들이 상처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책이고, 이 철학 대 철학은 개정판이 나왔는데 전체가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철학 사전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두 명의 철학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노자와 장자라든지 뭐 공자와 맹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되는 사상으로 볼 수 있는 두 명의 이제 그 철학적 사조들을 비교해서 철학사 동서양 철학의 뭐 불교 철학까지 포함해서 아우르는 이 방대한 작업을 했는데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독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좀 한편에 두고서 어, 그때그때 좀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읽는 그런 책인데 이게 개정판 전판도 선생님이 구매를 했고 지금 이 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이 필요한 시간도 그렇고요. 관중과 공자, 철학의 시대, 요거는 이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사상을 어, 다루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 책들은 원래는 한 10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중국 철학사 학사를 다루려고 했는데 시작 1, 2권 한 다음에 출판사랑 계약이 잘못됐는지 아무튼 엎어졌어. 그래서 뒤쪽 책들이 궁금했는데 잘 안 나온 것 같고요. 김수영을 위해서는 시인 김수영에 대한 평전이라고 할까? 김수영의 시와 인생, 삶과 사상 이런 것에 대한 평론인데 이 책도 굉장히 인상 깊은 책으로 선생님이 즐겁게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이런 것들은 뭐 대중 강연을 하면서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그 고민 상담 같은 것들을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어, 한 그런 그 강연을 중심으로 정리한 책인데 즐겁게 읽었고요. 강신주의 강정 수업은 스피노자? 스피노자 철학을 스피노자의 에티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해당 감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을 분석하고 그 감정을 대표할 만한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과 대입시켜가지고 설명하는 책인데 아마 강신주의 책 중에 강신주 작가의 책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된 책으로 보입니다. 이 망각과 그 다음에 망각각 자유, 그 다음에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는 그 무문관이라고 하는 이 선불교의 책인데 선불교의 화두라고 하는 혹은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시 구절 같은 것에 어떤 불교의 철학과 불교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과정을 드러낸 책입니다. 철학의 실천은 어, 파리 코민 프랑스 혁명에 우리 레미제라블의 그 2월 혁명인가? 아무튼 그 파리 코민과 그다음 우리나라 동학 농민 운동 혹은 동학 혁명이라고 불리는 어, 이런 민중의 저항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민중의 힘으로 전복하려고 했던 시도들, 이런 혁명의 시도들에 관해서 그것에 바탕이 되는 이론과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사이의 어떤 이야기를
그래서 파리코민과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책입니다. 분석한 책인데 선생님이 적어도 뭐 지금 강신주의 책을 같은 저자의 책을 어, 열 몇 권을 이렇게 한 거의 20권 가깝게 읽은 것으로 봐서 선생님은 강신주 박사의 팬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강신주 박사가 지금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요 내용들도 관심 있게 보고 선생님도 책을 보면서 전부터 이 장자에 대해서는 할 얘기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너희한테도 공자, 맹자만을 가르칠 수는 없고 우리가 논어도 하고 맹자도 했지만 뭐 대학이나 주경이나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주로 얘기했는데 이 육아 사상과는 전혀 다른 어, 제자백가 시대의 노자와 장자, 특히 장자의 이 사상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사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아주 강력한 국가 권력 그리고 또 뭐 이런 거대한 시장 안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개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장자고, 여러분들하고 꼭 한번 같이 심도 있게 읽어보고 싶어서, 장자를 그냥 다른 책들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장자를 선택하고 시의적절하게 강시주 박사의 책이 나와서 강시주 박사의 해설과 논평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두껍고 좀 힘들 내용이고 어려울지라도 좀 같이 도전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어렵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확 쉬워져. 그러니까 2주 동안 잘 버텨가지고 어, 좀 내면적으로 좀 성숙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자는 누구인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춘추 시대와 전국의 전국 시대를 이렇게 나눌 때, 육아의 공자가 춘추 시대 사람이면 노자가 공자보다 약간 먼저 사람, 동시대인이야.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 뭐 이렇게 내려가서 맹자가 나라들 간의 전쟁을 하던 분열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춘추와 전국시대에 맹자가 있다면 어, 장자가 바로 이 시대, 전국시대의 송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장주야. 그래서 우리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됐는데 꿈에서 깨서 장자로 돌아왔는데 내가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나비가 아닐까? 내가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그 고사가 있는데 그게 장주지몽, 장주의 꿈 혹은 호접은 나비라는 뜻인데 호접지몽 뭐 이런 그때 나오는 그 장주가 장자, 자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니까 장자입니다. 음, 장자는 이런 시대에 전쟁으로 나라들 간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국가가 서로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터에 몰아넣고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고 사람들은 전쟁에 죽고 굶어 죽고 이런 엄혹한 시기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멈출 것이냐. 공자는 나 맹자는 예로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노자와 장자, 특히 장자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인간이. 자유의 철학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읽어보면 되고요. 여기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이 노장 사상을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무위자연이라고 하는데 이 위라고 하는 말은 두란 뜻이야. 하다란 뜻이야. 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위자인데
여기에 사람 인자를 붙이면 사람이 뭔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지. 이 인자와 위자를 같이 쓰면 거짓 위자입니다. 뭐 위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 그 한자를 봐도 인위적인 것을 옛날에 거짓으로 봤구나. 그럼 참된 것은 뭐야? 무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는 것? 자연스럽게 하는 것. 자연이란 말이 지금 네이처의 의미로 쓰이지만 이것은 동사야.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은 뭐야?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인위적으로 예나 혹은 법이나 예의나 법으로 통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유가나 법가 사상의 반대가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노자는 이제 법가 사상 쪽으로도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특히 장자는 진정한 무의자연의 철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서 서평을 써놓은 건데요. 음, 선생님이 서평 쓰는 방식을 뭐 여러 차례 봤을 테니까 같이 보면 일단은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한 부분을 이렇게 좀 갈무리를 해도 선생님은 이 장면이 이 전체 책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열자는 스스로 아직 배우지도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의 에피소드는 책을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 어떤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을 그 무당이 이제 미래를 점치고 하니까 너는 언제 죽는다 이렇게 사람의 수명을 점치고 하는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열자의 스승이 그 무당이 그렇게 용하면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무당이 스승을 보더니 저 사람 곧 죽겠구만. 얼마 있으면 바로 죽겠구만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열자가 스승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지금 곧 돌아가신다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나의 기를 조정해가지고 지금 죽은 것처럼 기를 발산을 안 했더니 그렇게 된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와보라 그래. 그래가지고 무당이 또 와가지고 보더니 이제는 좀 살아났구만.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아나고 있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나간 다음에 열자가 이번에 살아나셨다는데 왜 했더니 이번엔 내가 길을 막 이렇게 펼쳤어. 이제 다 와보라고 그래 다시. 그랬더니 와가지고는 무당이 보더니 깜짝 놀라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왜? 예측이 불가능한 생사의 기가 오르내리고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했대. 무당은 생사를 자신이 감별할 수 있다고, 미래를 감별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스승이 있는데 그러면 열자는 그 스승한테 배웠어야 되잖아. 오, 선생님 짱입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될래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거야.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열자는 스스로 아직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뭐야? 저 스승한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 3년 동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집에서만 있었대.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부엌 일을 하고 이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남자들 부엌에 안 들어가는데 그지? 이거는 지금 2500년 전 얘기란 말이야. 남존여비 시대에 아내를 위해서 부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니까 장자라는 책에 열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겠지. 그 다음에 사람을 먹이듯이 돼지를 먹였으면 이것도 요즘은 애완돼지를 키우잖아. 2500년 전에 어떤 열자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무당과
자신이 모시고 있던 스승은 그 신비한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어떤 존재였는데 그 스승한테 내가 배운 게 없다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라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 부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웠다고? 사람처럼. 모든 일에 특별히 편애하는 일도 없었다. 세련된 나무 조각품이 다시 온전한 나무로 돌아가듯 그는 우뚝 홀로 자신의 몸으로 섰다. 그의 행동은 어지러워 보였지만 흐트러지진 않았다. 열자는 한결같이 이렇게 살다가 자신의 생을 마쳤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저 무당의 아주 그 엄청난 능력,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자신의 길을 조정해서 그 대단한 무당을 속일 수 있는 스승의 능력, 이런 것이 엄청 높은 그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자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삶,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삶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하고, 사람을 먹이듯이 돼지를 키우고, 편애하는 일이 없고, 조각품이 나무로 돌아가고 우뚝 홀로 자기가 되는 것. 남이 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는 것에 있다고 선생님은 해석을 했어. 이 책의 강신주 박사도 대체로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해설했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은 장자라는 책을 사실은 수없이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읽었고, 여러 버전의 해설서들을 읽었고, 이 강신주의 장자 책만 다섯 여섯 권째, 뭐 지금 이것까지 치면은 뭐 거의 열 권째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뭐도 하지만, 장자의 세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역시 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이게 진정한 무의자연이지. 인위적인 어떤 대단한 일들보다 자기를 완성하고 또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 자기보다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되는 거 쉽지 않거든. 이게 인위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위대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죠.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짜 어, 이런 사람 되는 거, 자연스러운 사람 되는 거 쉽지 않지. 왜? 우리는 희로애락 애호욕이 감정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때그때 마음이 다 다르니까. 어, 배를 붙여 황하를 건너는 사람의 일화를 읽었는데 너희도 이게 앞에 있을 거야. 이 책에서는 어떤 큰 배를 이렇게 여러 척을 붙여가지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자가 이 배를 막 붙여가지고 거대한 황하를 건너는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나무 토막이 그냥 사람이 타지 않는 배가 이렇게 와서 부딪히면 뭐라고 안 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얘가 막 화를 낸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강신주 박사는 이 해석에서 너희도 읽었을 텐데 이 빈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니, 이 권력자가 지금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이 빈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원문을 보면 이 빈배를 주체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욕을 먹는다면
내가 빈배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남들이 시비를 거는구나. 물론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물에 떠가서 여기 부딪혀도 만약에 빈배라면 다른 사람이 욕을 안 한다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경우에만 나는 욕을 먹는 거지. 맹자의 우리 맹자를 같이 할 때 선생님이 강조한 구절이 있는데, 나라는 반드시 그 나라 안에서 자신을 모욕한 다음에야 남들이 그 나라를 모욕하고, 집안은 그 가족 안에서 스스로를 모욕한 다음에야 남의 가정이 우리 가정을 모욕하고, 나도 나 스스로를 내가 모욕한 다음에야 남들이 나를 모욕한다. 그래서 군자는 반구저기, 자기부터 되돌아본다 그랬잖아. 우리는 되게 부당하게 욕먹는 것들 굉장히 힘들어 한단 말이야. 억울하고. 그런데 남 탓을, 그래, 나는 멀쩡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장자의 배를 붙여 황하를 건너는 사람이 일화에서 빈배였다면, 빈배가 와서 이 큰 배집단에 부딪혀도, 에이, 빈배가 와서 부딪히니 뭐 누가 욕할 대상이 없잖아. 아,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워내지 못하고 내가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갖다 부딪히니까 욕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선생님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구절은 너희한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원문을 해석하면서 용실이 난명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사실을 이용해서 사실을 이용해서 이름을 어지럽혔다.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잖아. 그래서 순자라고 하는 그 맹자 다음 시대 정도의 사람이야. 맹자와 거의 동시대에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지. 그런데 장자의 친구인 해실을 비판하면서 용실이 난명이라고 비판했대. 얘는 실질적인 것을 활용해가지고 추상적인 어떤 관념 같은 것들을 어지럽히는 좀 잘못된 사상가야, 철학자야, 이렇게. 그런데 이 써이자가 문법적으로 뭐뭐로써니까 난명을 사용해서 용시한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한문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써이자가 인과의 순접,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용실해서 난명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이게 잘못된 번역 아닌가라고 들어갔다가 더 잘 찾아보니까 선생님이 공부가 그렇게 두텁지 못해가지고 이 제대로 된 해석을 오해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뭘 이렇게 남기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책을 뭐 적어도 어느 정도 읽어서 이 책은 내가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책을 좀 갈무리해서 자기의 독서 목록들을 잘 유지를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습관이거든. 선생님 알다시피 블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검색도 쉽고, 이 사용도 쉽고 해서 쓰고 있지만 어떤 플랫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 노트에도 잘 써도 되고,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시간 지나면은 언제 읽었나,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그 내용도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 서평만 보더라도 아 그래 나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더 기억이 나거든. 물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완벽하게 그 책 내용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뭐 컴퓨터겠지. 컴퓨터도 시간 지나면 데이터가 손실된다는데. 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붙잡아 두고 내가 이렇게 너무 빠져나가지 않게 너무 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메모를 하고 리스트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2부가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 이 열자 이야기지. 제일 마지막에 열자 이야기였고 지리소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당당하게 사는 삶에 또 멋있었고요. 취객 이야기 생각이 나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술 취한 사람은 다치질 않는데 어, 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 나다라고 하는 생각, 아집, 경직돼 있으면 술에서 떨어지면 취하지 않은 사람은 다치는데 오히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잘 몰라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도 취한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 이게 아까 얘기한 빈배 같은 사람이겠지. 술 취한 사람. 너희들한테 술 취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유추지. 나는 옳고, 나는 정상이고, 나는 똑똑하고, 반대로 너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분별하는 마음들을 자기 중심의 아집에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모습에 틀이 딱 박혀 있는 사람이 맨정신의 사람이라면 뭔가 나사를 두세 개쯤 풀어서 자유롭게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취객에 비유한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유연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의 풍파에서 다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 지금 빈배 이야기는 좀 전에 했고요. 바다새 이야기, 대붕 이야기, 윤편 이야기, 거목 이야기, 포정 이야기 요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되게 인상적인데요. 바다 이야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호 군, 정신호, 네, 신호야 바다새 이야기 읽었나? 기억이 잘. 아, 그래? 정다민 네, 바다새 이야기 읽었나? 네, 그러면 그 요약을 해보자. 바다새 이야기는 어떤 얘기야? 그 황제였나 왕이었나 노나라 왕이 한, 네, 왕이 바다새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랑에 맞아. 빠져가지고 이제 궁으로 데려와서 어, 소와 돼지와 양을 막 어, 대접을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3일 뒤에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그런 것 얘기지. 같습니다. 그래. 대붕 이야기를 통해서, 바다새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는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교훈을 던지고 있는 걸까? 담이나. 음, 남이 하기 싫은 걸 남에게 하라. 아,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네, 공자님의 말씀이지요. 공자왈, 기소부력이면 물시어인하라. 기소부력. 내가 욕망하지, 바라지 않는 그것을 남한테 베풀지 마라 이런 뜻이지. 어,
정다민이 아주 요약을 잘했는데요. 전체 뭐 안 읽은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민이 아주 잘 설명했는데 일단은 노나라 왕이 바다새를 바다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사랑하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궁궐로 데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왕의 음식과 왕의 음악을 들려주고 제일 좋게 궁궐, 지금 의식주와 문화를 다 해줬는데 바다새는 그만 죽었다는 거야. 지금 노나라 왕은 바다새를 사랑한 건데 이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거지. 은채야, 은채야, 은채 없어졌나? 구윤성 군, 네. 한화의 4연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기분이 좋아요. 뭐라고? 기분이 좋아요, 그냥. 맞습니다. 선생님도 엄청 기분 좋습니다. 자, 노나라 왕 윤성이가 노나라 왕이라면 네. 저 바다새를 위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음, 그러니까 제가 바다새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응, 노나라 왕은 지금 잘못해서 이 바다새가 죽었잖아. 네. 진정한 노나라 왕이 진정으로 바다새를 사랑하고 제대로 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 너무 그러니까 과하게, 과한, 그러니까 선을 과한, 지켜야 하는 뭘 지켜야 돼? 선? 선? 선 넘었어? 음. 이수근, 이수 들리나? 어, 마이크를 잘 대고, 이수 잘 네. 들리죠? 바다새를 노나라 왕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해서 죽었잖아. 그죠? 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음, 바다새가 원하는 걸 해주면 되겠죠? 바다새가 원하는 것은 뭐야? 그냥 자신의 일상이겠죠. 바닷가에서 바다 소리 들으면서 바다에 있는 뭘 먹고 제 방식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겠죠. 바다새에게. 그렇지. 바다새는 바다새의 삶의 방식대로 살게 놔두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그런데 노나라 왕은 바다새를 가둬가지고 자기의 궁궐로 데려왔다는 거는 뭘 유비추리한 거냐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재단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건 뭐야? 폭력이지. 바다새가 순순히 새장에 갇혀서 끌려왔겠나, 여기까지? 억지로 새장에 넣었을 거고. 그게 바다새를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그랬겠지, 노나라 왕은.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거지. 바다새가 그렇게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노나라 왕지가 바다에 있어야지. 재민아, 김재민, 김재민. 네. 음. 야, 노나라 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예. 그러면 재민이는 노나라 왕이 가까워, 바다새에 가까워? 음, 바다새, 왜 바다새야?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그래?
은채한테도 한번 물어볼까? 은채야, 은채는 마이크가 안 되는구만. 김성훈, 네. 어, 성훈이는 지금 선생님이 들려준 저 노나라 왕의 사랑 바다새의 죽음을 보면서 바다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응, 강제로 응, 끌려간 사람들. 그렇지. 그리고 그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은 노나라 왕이 나갔고 바다새가 너희들 같아. 선생님이 너희들이 국어를 잘하게 하려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하고 이 어려운 책을 막 강제로 읽히는 거야. 너희는 바다새 같은 자유로운 존재인데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너희는 사망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의 어 너희 국어 1등급 받으라고 하는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랑의 희생으로 희생물로 뭐 이럴 수도 있지요. 선생님도 그 예전에는 바다새기도 했고 주로 바다새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 선생님 부모님들의 기대 그리고 선생님의 은사님들 선생님을 가르친 사람들 선생님한테 어, 너 잘 되라고 충고해 주신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한 명의 어른으로 살고 있잖아.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바다새처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 잘 되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자신들의 세계관 안에 강제로 날 집어넣어서 바다새처럼 괴롭힌 일들도 있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도 선생님의 아이들이나 선생님의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의 친구들, 혹은 너희들, 내 제자들, 한테 저 노나라왕 같은 좀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성찰도 늘 해. 어, 정답이 뭘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진짜. 음. 바다새 왜 우리는 노나라 왕처럼 저렇게 할까? 불안해서 그렇거든, 사실은. 저렇게 자유롭게 두고 지 멋대로 하게 두면 다치지 않을까? 상하지 않을까? 혹시 굶어 죽지 않을까? 불행하지 않을까? 이 맛있는 궁궐의 음식과 이 궁궐의 아름다운 음악들을 듣지 않으면 불행하지 않을까? 그런데 바다새는 오히려 이게 불행할 수도 있지. 장자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 장자의 다른 이야기들도 대체로 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딴지를 걸거든. 그거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잘 교육하는 거 맞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성찰하게 한다고. 우리 다음 시간에 있는 이권에서도 주로 이런 얘기들을 다룰 텐데, 이렇게 타자들, 나와 다른 규칙과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장자는 이 타자를 계속 등장시키는 우화를 통해서, 어, 다른 사람이란 존재, 내가 아닌 존재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혹은 나는 그와 함께 하려고 한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얘기들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 어, 다음 대붕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정신욱은 정신욱 네, 대붕 이야기는 기억이 나나? 대붕 이야기요? 네. 아니, 제가 읽은 지 좀 돼가지고.
그럼 정다민이 한번 해봅시다. 다민아, 정다민. 어, 네. 어. 그러면 다민이가 대붕 이야기도 설명해보자. 재붕이 이 원래는 되게 큰 물고기였다가 이름이 뭐였어, 걔가? 곤이었던 것 같아요. 곤이었어. 곤이라는 물고기야. 곤이라는 그러다가 물고기가 어디 있었어? 호수 같은 데 있었지. 네. 그랬다가, 그랬다가 이제 붕이라는 새로 변하는데 어, 바람이 불지 않아서 못 날고 있다가 음, 갑자기 큰 바람이 한번 불어가지고 거기에 날면서 이제 대붕이 되는 음. 이제 거기서 옆에서 메추리가 맞나? 메추리 맞나? 메추리, 조그만 새가, 예, 조그만 새가 나도 날고 있는데 이것은 뭐 대충 그런 얘기 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 이야기가 장자의 사상을 가장 한마디로 보여주는 우화야. 곤이라는 거대한 물고기한테는 이 호수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야 돼. 벗어나려면 물고기로는 못 벗어나. 그래서 붕이라는 새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변신을 했어. 그런데 날지를 못해. 왜? 거대한 새야. 거대한 새는 뭐가 필요해? 이륙할 활주로가 필요하잖아. 세상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륙을 못해. 그런데 그때 대풍이 불었어. 큰 바람이 불었어. 허리케인이 막 불었어. 그래서 이 붕을 날아올라서 구만리장천. 아주 우주 같은 높은 곳까지 올려놔서 얘가 거기서 하는 건 뭐냐면 소요, 유하는 거야. 산책하면서 놀다. 자유롭게 산책하면서 노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거대한 물고기인 곤이 자기가 있는 세계가 너무 좁아가지고 붕이 됐는데 막상 붕이 되고 보니까 날 수가 없어. 그런데 뭐가 필요했다고? 거대한 바람이. 그래서 거대한 바람이 올라타서 자유로운 존재, 우주적 자유로운 존재, 소유유하는 산책하면서 논의는 저 우주를 논의는 대붕이 되었다. 변신의 이야기지요. 아까도 선생님이 장자의 철학은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철학이라고 했잖아. 2300년 전에 이 장자라는 사람은 과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다른 존재가 되고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대풍, 큰 바람 같은 타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이 대붕은 구만리장천을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물고기네, 나는 붕이네 이런 게 아니라 거대한 바람이 오면 야 위험하다 도망가자. 야 이 미친 바람에 휩쓸리면 위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이 미친 바람 같은 거대한 바람에 이것을 기여가 돼서 내가 자유로운 존재로 날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노나라 왕은 나는 노나라 왕이지. 그리고 나는 위대한 궁궐, 거대한 궁궐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 음식은 맛있어. 이 음악은 너무나 아름다워. 얘는 죽었다 깨나도 노나라 왕인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 바다새가 죽게 되는 거지. 바다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바다새가 바다새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야, 저 바다는 궁궐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아름다운 클래식도 없어. 저기는 에이 별로. 너 일로 와서 나랑 살자. 너 나랑 살면 행복하다.
이건 뭐야? 타자를, 나와 규칙과 나와 생각이 다른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나랑 동일시하고 나랑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랑 똑같이 했으면 좋겠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죽는다는 거야. 서로. 나는 너나라 왕에 그치고 바다새는 심지어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세계가 너무 좁아서 답답해하던 곤이 저 우주 구만리장천을 산책하면서 놀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의 존재가 된 것은 뭐야? 위험한 바람이 필요했다는 거지. 우리를 진짜 변신시키고 나를 완전히 자유로운 어떤 존재로 만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위험한 타자, 나는 상상도 못한 어떤 존재와 내가 관계 맺음으로 해서 나는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지. 맨날 똑같은 친구들하고 만나면 편안하지. 같은 친구랑 만나서 같은 얘기하고 같이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 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절대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짓들을 하는 친구하고 친구를 해. 나는 절대 저 사람하고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나와 전혀 다른 존재와 마주침으로 해서 나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완전한 다른 존재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장자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장자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이 완전한 자유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편 이야기는 수레바퀴를 이렇게 깎는 사람이 제환공, 제나라 환공은 춘추 오패 중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옛 성현의 책을 읽고 있는 것을 이건 성현의 찌끄러기를 보고 있네요 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잖아. 왜? 내가 바퀴를 깎아 보니까 이 바퀴를 깎는 것은 내 아들한테도 말로서는 언어로서는 가르치기가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나무마다 다르고 깎는 방식이 몸에 익어서 저절로 이렇게 깎아지는 것이지 이것을 말로 매뉴얼로 설명해서는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당신 제왕공께서 읽고 있는 이 책도 성현이 실제 행동한 어떤 것들 중에 이것들을 다이렉트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찌꺼기를 배우는 것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용감하게 말하는 윤편 이야기. 어, 여진, 여진아, 네? 여진이는 책을 몇 퍼센트나 읽었나? 수민호. 어, 4분의 1? 네. 그러면 거목 이야기는 읽었나? 4분의 1 되는 것 같은데. 어, 한숨이 나오네요. 그러면 박지윤, 지윤아, 응답이 없군요. 차민재군, 네. 그러면 쓸모없어 좋은 날 거목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못 읽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다민, 다민아, 다민이 또 사라졌구만. 이수근, 이수호. 음,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하겠습니다.
거목 이야기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봤더니 거대한 나무가 이 자이언트한 나무가 있더라는 거잖아. 근데 이 나무는 여기도 옹이가 지고 여기도 옹이가 지고 이게 쓸모가 너무 쓸모가 없어서 야 이거 쓸모없다 이렇게 욕을 하고 떠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 떠난 사람의 꿈에 거목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한테 쓸모없다고 욕했지. 내 주변에 고든 나무들, 아름다운 나무들, 제목인 나무들 이거는 다 뭐가 됐다는 거야? 다리가 되기도 하고 가구가 되기도 하고 해서 얘네들은 다 죽었다고. 진짜 자기 모습대로 내 모습대로 내 삶을 유지하고 있고 이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남들의 쓸모가 없어서 그렇다.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들하고 여태까지 맨날 교육받는단 말이야. 사회에 버팀목이 돼야지. 우리 동양지제라고 하는데 사회에 대들보 같은 인재가 돼야지. 제목이 돼야지. 그러라고 가르치지. 근데 장자는 딴지거는 철학자라고 했잖아. 뭐가 더 좋다고? 쓸모없는 게 더 좋다고. 왜? 쓸모 있다는 것은 나대로 살지 못하고 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되는 존재라고. 그래서 자기 모습대로 살 수가 없다고. 내 모습은 어떤데? 대붕처럼 노는 존재인데. 유능한 사람. 선생님도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 선생님 엄청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바빠지고 피곤하고. 그렇지.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이고 그 사람의 자아를 실현하는 거라면 나는 유능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되고 있어? 베어서서 내가 아닌 나무가 아닌 가구가 되고 책상이 되고 나무 젓가락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 물론 우리는 공동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어서 두루두루 도와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되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공동체 위주의 쓸모로 생각한다면 이거를 이제 목적론이라고 하는데 나는 공동체의 어떤 부품으로서 부속으로서 내 역할을 잘 해야 돼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과도하게 한다면 이 장자가 살고 있던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개개인들에게 너가 이 사회를 위해서 쓸모 있는 군인이 되고 쓸모 있는 장수가 되고 쓸모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군장교 시절에 군인 장교 시절에 되게 유능한 장교이고 싶었어. 그래서 뭐 사격도 잘하고 어, 부대 관리도 잘하고 어, 이렇게 탱크도 잘 놀고 대포도 잘 쏘고 척척박사처럼 아랫 사람들한테 종용맞고 윗사람들한테 충성하고 나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사람. 그러면 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저기 갔다가 쓰는 거지. 이 사람도 필요하다고 쓰고 저 사람도 필요하다고 써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사람이 되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우리는 이 칭찬받는 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가구가 되고, 교량이 되고, 나무젓가락이 되고, 그렇다. 의자가 되고. 내가 의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거라면 괜찮겠지만, 의자가 필요하다고 나를 잘라가지고 거기 갖다 놓는 사람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장자 이해하면. 어, 포정 이야기 정담인 담이나 책을 멀쩡하게 읽은 사람이 정답인밖에 없어 계속 부르고 있는데 정답이 응답이 없으면 큰일이네요. 자,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호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리사야. 어, 우리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왕 앞에서 소 한 마리를 포정해우라고 하는데 포정이 소를 해체하는 우리 등심, 뭐 안심, 속꼬리, 뭐 우설 이런 식으로 소고기를 부위별로 잘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을 해우. 해자는 이 뿔각자에 어, 이렇게 칼도자, 소우자를 써서 풀 해자고 소우자를 쓰면 해우지. 해우. 포정이 소를 해체했대. 우리 뭐 참치 해체쇼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 혼막으로 이만한 참치를 좀 사시미 같은 것으로 해서 요리사가 뭐 눈 부위, 뭐 머리살, 뭐 뱃살 이런 식으로 잘 맛있게 이제 분류를 하잖아. 그게 이제 포정해우야. 그런데 이 포정이란 사람이 해우를 하는데 소고기를 해체해서 부위별로 만드는데 심지어 풀을 뜯고 있는 소가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해체되더라는 거예요. 중국인의 뻥은 이 정도죠. 이 정도는 쳐야 중국식 뻥이지. 풀을 씻고 있다가 엥? 몸이 해체됐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칼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데. 왜? 그래서 왕이 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가 막힌 해체를 하느냐. 그랬더니 저도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는데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체하다 보면 뼈가 막 부딪혀가지고 칼이 이빨이 나가가지고 며칠 쓰지도 못하고 칼을 바꿨는데 어느 순간에 소를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소의 뼈와 뼈 사이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심줄과 심줄 사이를 움직이게 되고 심줄과 심줄 사이에 또 이 고기와 고기 사이에 가느다란 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것들을 딱딱딱딱딱 끊어가지고 소를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가 다른 소가 오면 그때그때 달라서 내가 다시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대. 포정한테는 소가 타자지. 우리는 대체로 소는 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는 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해체해 보면 그 소에 대해서 경험이 생기면 다른 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희들을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호, 민재, 신우, 재민, 은채, 윤성, 여진, 다민, 지윤, 동혁이가 아니라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 내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알아서 잘 공부하고 공부했으니 그걸 바탕으로 잘 크겠지. 나는 짱, 나는 좋은 선생. 이러는 거지. 그러면 포정해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포정이라는 이 기술자는 소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소를 해체해 나가는 그 기술이 그 각각의 소마다 어떻게 다른지, 물론 전체 소의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된 것도 맞아. 하지만 자세는 어떤 거야? 이 소는 내가 여태까지 천 마리, 만 마리를 해체했던 그 소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해서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는 완벽한 해우 소 해체를 보였지만 또 다른 소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경지에 이른 달인이라는 거지. 음. 우리가 달인이 되면 어떤 소도 다 처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달인이 되는 과정은 분명히 있고 나는 그래서 자신 있어. 하지만 그 대상이 다 다르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어. 전부터 우리가 이 사회는 우리한테 이 사회에 딱 들어맞는 누구한테는 동그라미, 누구한테는 세모, 누구한테는 별표가 되라고 혹은 네모가 되라고 이렇게 잘 다듬는단 말이야. 그래야 우리는 쓸모 있는 제목이 되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는 그냥 네모들인 거야, 다. 내가 아니라 깎여서. 노나라 왕한테 잡혀온 바다새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각각의 존재들이 여기 있는 동혁이, 수호, 민재, 신우, 재민, 은채, 윤성, 여진, 다민, 지윤이는 다 다른 사람이고 심지어 똑같은 참인재라 하더라도 어제의 참인재와 오늘의 참인재가 다르고 내일 만나는 참인재가 다를 것이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계속해서 변신하는 마치 곤이 대풍을 만나서 대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계를 이 어마어마한 빛깔, 진짜 원더풀 월드를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와러 컬러풀 월드를 사는 사람이 되겠지.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 어제 만난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라면, 어, 그렇다면 어제 배운 그 정도 배우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만나면서 이놈들이 이 책을 내가 가르치면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바꿔볼까? 라고 생각해서 바꾸는 방식이 타자를 만나서 난 당연히 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하네? 그럼 내가 바꿔야지. 내가 노나라 왕처럼 바다새 안 죽이려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타자야. 이게 어떨 수 있어? 나한테 대풍이 돼서 큰 바람이 돼서 나를 구만리장천의 자유로운 세계로 날려줄 수도 있겠지.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 장자다. 물론 우화로 돼 있고 그래서 옛날 이야기처럼 쉬우면서도 이게 사실은 심오한 철학들을 좀 다루기 때문에 해설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갈 텐데 대체로 1권에서 우리가 장자라는 책을 어떤 방식으로 나와 타자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나는 내가 변신하기 위해서는 타자와 마주쳐서 타자를 통해서 내가 변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 타자를 사랑한다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나랑 똑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사랑을 한 사람 되듯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다새를 죽이는 폭력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좀 더 2권에서는 좀 더 다양한 장자의 사상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관계들을 다루고 있는 게 2권이야. 그래서 2권으로 잘 넘어가서 2권도 잘 읽어오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굿나잇.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